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문섭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뉴스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거래 비중이 하락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약간씩 그 퍼센트가 이제 집값이 하락할 때 상승했던 그 거래 숫자하고요. 또 약간 오르면서 거래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집값이 예. 약간 오른다는 그 기미가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한 46% 정도 이제 약간 높아지고 있고요, 퍼센트가. 네. 또 결국은 세종 신도시가 또 괜찮게 요즘 가격이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 요즘 뉴스가 괜찮습니다. 대전이 약간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제주도, 서울, 대전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예. 네 군데는 아마 지금 조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미 네. 퍼센트를 보면은 그 하락했을 때 거래한 것보다 평균적으로 한 2,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서울의 세종신도시, 제주도, 경기도, 대전 이 네 군데가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쪽 그 지역은 굉장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대전과 제주도는 네.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더 높아졌다. 혹시 이와 관련한 그래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네. 상승 하락 거래 비중을 좀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23년 3월과 4월을 비교를 했는데 3월만 해도 상승이 40%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떨어졌었죠. 그런데 4월 들어서는 네. 46.1%까지 네. 상승이 높아졌고요. 네. 하락 같은 경우는 3월에 높았다가 4월 들어가면서 낮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보합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세종, 대전과 경기도는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네, 해도 굉장히 좋은 네, 소식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뭐 봤을 때는 뭐 좀 진정되는 모양새죠, 집값 하락세는. 네, 지금 그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집값을 올라가고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건 서울, 경기도는 뭐 안전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나 제주도는 좀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9.5%에서 46.1%로 약간 그 거래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네.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같이 가는 것만은 꼭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지금 네.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네. 빌라 같은 비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깡통 빌라 때문에 아마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뭐 평균적으로 한 390건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40건 그 정도로 한 60% 이상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또 전세가 강서가 굉장히 심합니다. 강서는 1,700건인데 사실은 600건밖에 안 돼서 결국 6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연간 한 5만 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올해는 한 3만 건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 아파트하고 빌라를 굳이 그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빌라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 건수가 지금 한 60% 이상 줄었습니다. 한 65%에서 70% 가까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네, 보니까 6,840건에서 2006년 이후 이게 가장 네. 최저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약 한 14,000건 정도 거래되다가 6,800건이니까 거의 뭐 일단 한 52% 정도 예. 반 이상이 이제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강서가 가장 심한데 1,700건 중에서 한 3분의 1인 600건에서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거래 건수가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에 전세 들어가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고요. 월세로 들어가시거나 그냥 뭐 월세도 보증금이 적은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시장이 없어진 거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예. 빌라는 전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봐서도 아파트 시장하고 빌라 시장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 3,900건 하던 것이 심지어는 140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 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줄은 게 아니라 뭐 한 10분의 1밖에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 그리고 비교가 안 되고 결국은
그 3만 건 거래된 것 중에서 단독 주택이 한 1만 건이고요. 빌라는 한 2만 건. 그러니까 결국은 한 5만 건 거래되는 것이 빌라가 2만 건으로 줄었으니까 네. 한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 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난해 1월부터 4월을 보니까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사실 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월세보다는 그래서 전세를 선호를 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전세 사기 문제나 이제 깡통 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빌라를 시공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그 업체 측에서도 제가 오늘 낮에도 뉴스를 들었는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줄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빌라 시장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그 아주 살벌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비자 그 어떤 그 감지도는 빌라는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금이 뜯긴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 월세로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는 보증금을 적게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이 옛날에는 뭐 5천 1억 받았는데 지금 보증금도 많이 비싸요. 3천만 원. 네, 네. 보통 뭐 1천만 원에 뭐 50만 원, 1천만 원에 80. 그러니까 한 1,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고 그리고 기존의 빌라 업자들은 살던 집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던 집도 공사비를 줄여서 월세 집으로 둔갑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문섭 소장님이 전국을 돌면서 직접 촬영을 해오신 재테크용 부동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임대 정보를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오늘은 그 매매 정보가 아니고요. 그 수원에 있는 그 행궁길이 있어요. 수원에 예. 행궁애라고 그 행궁이라 그러면 수원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그 도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거기에 그 일식집을 한 30년 하던 분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임대를 해서 저기 공사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예.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사비를 들였는데 3층이 한 공사비가 1억 8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이니까 결국은 한 2억 3천만 원 들여서 결국 월세가 한 700만 원인데 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임대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2층에는 공사비가 3천만 원 들어가고 보증금이 5천만 원. 네. 결국은 8천만 원에 400만 원에 강사를 할 수 있고요. 면적은 한 40평 정도 되고요. 결국은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게를 얻고 다시 그 임대를 내는 것보다 공사비를 좀 줄이거나 이런 분들은 2층 같은 경우는 공사비와 보증금을 합쳐서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들여서 월 400만 원 내고 영업을 하시면 좋고요. 3층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상에 없는 부분을 만들었고 이 집이 원래 기존 옛날에 있던 집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을 개조해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수원의 행궁길에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답사해 보시면 저게 뭐 충분히 가성비가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기가 워낙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행궁길이라는 게 관광 명소인가요? 명소죠. 굉장히 그 수원에서 행궁길 그러면 뭐 거의 모르는 분이 없고요. 저 카페 이름은 우인 카페입니다. 우인 카페. 네. 어차피 주인이 누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 건물이 새 건물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간 공사비를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3층에는 공사비가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고 2층에는 공사비가 3천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돈이 적은 분들은 2층 가서 한번 장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임대나 전월세를 제가 방송에서 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세집 아니고 월세집 상가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제가 저기를 몇 번 단골로 다녀봤는데 장사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실제 저희 가서 영업하시면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원의 행궁길에 있는 네. 카페 모습입니다. 내부 사진도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네.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1층, 2층, 3층까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 거죠.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커피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보다 약간 뭐 저녁에는 그 술도 즐길 수 있는 약간 펍 같은 느낌도 그 있네요. 3층에는 사실 그 오픈된 그 테라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카페라고 해서 뭐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요. 저기는 음식 정보가 난 곳이기 때문에 아, 와인도 네. 팔 수 있고 술도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장사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24시간 영업해도 됩니다. 수원 한복판인데다가 그 인터넷 검색창에 행궁애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 2층에 있는 카페 이름은 우인 카페니까 결국은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좋으니까요. 이름만 알려드려도 모든 분들이 부동산 중개 소수를 없이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답사해 보시고 네. 장사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주인을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옥상 뷰가 좋아서 네. 루프탑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합니다. 네. 자, 수원시 행군길에 있는 카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리모델링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리모델링으로 3억을 버신 우리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리모델링 꿀팁을 전해주실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저 첫 번째 순서가요. 옛날에 3억이죠, 지금이 아니라. 네, 제가 그 돈을 하도 네. 제가 오래전에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욕실 타일 공사를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욕실이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그러니까 예. 도자기컵이나 유리컵처럼 그 화장실 공사를 하실 때 그 절대 옆에 있는 타일을 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할 때는 있는 화장실 그 하수구를 그대로 이용해서 길쭉한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길쭉한 그 목욕탕 같은 그 하수구를 깔면 그 바닥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 타일을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 네.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새로- 이 물 그렇죠. 하수구군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목욕탕용 긴 하수구예요. 그러니까 예. 가정집에도 앞으로는 저기 길쭉한 걸 깔아놓으시면 그 물도 아주 잘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물소리가 안 납니다. 그 샤워를 밤늦게 하셔도. 그리고 결국은 타일을 겉에다 붙인다 그러는 거고, 저는 현관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큰 타일을 붙이는 게 좋아요. 집이 작은 집에 큰 타일을 붙이면 집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 커 보이는 효과가 예, 있군요. 그리고 집이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타일 값은 처음에 살 때는 이 면 3.3제곱미터나 사는 가격은 넓은 타일이나 좁은 타일이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보통 분들은 타일이 크면 가격이 비싼 줄 아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타일 가게는 그 타일을 많이 갖다 놓은 가게에 갈수록 유리합니다. 타일이 얼마 없는 데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예. 그 이유 없이 그걸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가게에 가시면 큰 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돈을 번다는 거는 그 눈의 안목을 높이는 건데요. 일단 화장실을 큰 타일로 붙이면 화장실이 고급스러워진다. 네. 그리고 붙이는 그 시공비도 타일이 크거나 작거나 똑같습니다. 아, 똑같군요, 인건비는. 하지만 타일 큰 걸 붙일 때 일하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러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일꾼이 힘들어야 집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이 한 가지만 가르쳐 드려도 큰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타일 공사를 제가 비밀을 알려드렸는데요. 높이 올라가는 화장실은 절대 깨지 말아요. 화장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유리컵을 깨트리는 수가 나거든요. 그럼 물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유리컵이다. 이거 한 개를 말씀드리고, 결국은 그 타일 공사를 줄이는 방법은 타일을 안 떼고 위에다 붙인다. 타일 네. 공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떼지 않고 그 위에다가 네. 붙이는 붙이는 거죠.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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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꿀팁이다. 네. 그 앞서 이제 길쭉한 물 하수구 모습이 이제 시공하는 모습이 화면에 네. 나왔는데 그거를 타일 안쪽이 아니라 벽 네. 안쪽이 아니라 벽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일단 기왕이면 오래된 그 아파트는 뭐 최근에 그 안쪽으로 붙이는 방법은 좀 위험합니다. 화장실 제가 깨지면은 물이 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있는 자리에다가 옆으로 놓고, 만약에 이치가 안 맞으면 그 하고 나가는 입구가 양쪽 좌우로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좌측, 중앙 세 가지가 타입이 나오니까요. 그걸 잘 관찰해 보시고, 중요한 건 하수구 그 가격이 기존에 있던 것은 보통 돈으로 10,000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저거 긴 것은 약 40,000원 정도 가니까 예. 그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 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잘 되고요. 결국은 좋은 물건은 가격이 비싼데 그 대신 인건비가 저렴하다. 네. 그리고 타일 공사했을 때 다른 집하고 비교하시면 훨씬 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네. 좀 가격은 더 나가지만 네. 그만큼의 장점을 충분히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화장실의 리모델링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집수리 꿀팁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집수리 부분에서 보통 오래된 집들이 문턱이 있어요. 문턱. 네. 근데 문턱을 걸려서 자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국은 오래된 집은 문을 통째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틀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집을 살리는 길이고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문턱은- 많이 없애는 네, 게 문턱은 추세긴 그 하죠. 기계로 깎아내는데요. 그 깎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인터넷에 문턱을 깎아내기, 그러면 그 업자가 와가지고 문턱 하나 깎아주는데 돈으로 한 5만 원 듭니다. 5만 원. 근데 문틀을 가려면 5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5만 원의 문턱을 깎아내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대패로 갈아주는 거예요. 기계로다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턱만 전문적으로 깎으러 다니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지금 화면에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옛날 시계로는 저런 문턱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 그렇죠. 예. 아파트는 예. 항상 다 저런 문턱이 있었고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새로 시공하는 아파트는 문턱을 많이 이제 없애는 게 그렇죠. 근데 추세고. 어차피 리모델링이니까요. 예. 그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다 보니까 문턱을 다 바꾸면 잘못하면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단돈 5만 원에 고치려면은 문턱만 깎으시고 결국은 그 문턱을 없앤 다음에 그 대패로 밀어주는 업체에 맡기면 결국 5만 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렇게 끌 같은 걸로 긁어내서 없애는 이게 거군요. 아나운서분이 끌을 아신다는 건 굉장히 네. 그 살림을 잘하시는 분이고요. 저게 특수한 소재인데 결국은 끌로 잘라낸 다음에 기계로다 갈아냅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 기계가 요즘 잘 나와가지고요. 그 안방 높이하고 이 거실 높이하고 기계로 완벽하게 갈아줘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 믹서기 갈듯이 갈아내는데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저기 단돈 5만 원에 문턱이 날아가니까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은 리모델링의 팁은 문턱을 갈아내자. 이게 예. 오늘 그 아까 화장실은 유리컵이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거가 팁이고요. 문턱을 갈아내는데 5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그 뉴스가 팁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네. 휠체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턱을 없애는 게 상당히 활용적이고 좋고요. 네. 젊은 세대들이 있는 집은 뭐 아이가 있을 경우 네. 보행기가 지나가기가 쉽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문턱을 전반적으로 없애는 게 훨씬 더 집안의 이제 활용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주택이 2,500만 가구인데요. 그 현재 문턱이 없는 집은 한 500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2,000만 가구가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문턱이 없는 집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 2,500만 가구 중에서 문턱을 있는 게 없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오늘부로 문턱이 없는 집은 고급집이다. 네. 문턱이 있는 집은 옛날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머니 부모님들한테 문턱이 없는 거 좋죠. 그리고 아기들한테도 턱이 없으면 뭐 안 넘어지고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여러모로 뭐 편리해지니까 문턱이 이제 아직까지 옛날 스타일로 있는 집들은 네. 이 기회에 좀 네. 공사 시공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사 비용을 줄이는 또 꿀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맨날 제가 네. 쫓겨나는데요. 오늘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형 마트에 가시면 그 투명하게 돼 있는 그 플라스틱 박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저런 박스 뭐 대형마트에 그렇죠. 제가 저기 어디나 다 싸놓은 팝니다. 건데요. 제가 직접 이삿짐을 옮기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 투명 박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이삿짐을 잘 쌀 줄 몰라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네. 딱 보이지 않습니까? 물건 찾기도 쉽고. 제가 이삿짐 비용을 견적을 받으니까 50평짜리 아파트에 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00만 원이 뭐냐니까 이삿짐을 싸고 푸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 박스를 20개를 사다가 그 5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 웬만한 집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170만 원에 네. 합의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인부들이 와서 그렇죠. 직접 그 포장 이사를 해주는데 그 비용을 집만 날라주는 비용으로 절반 네. 가까이 줄일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 비닐 박스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사하고 나서 그 이사간 그 살고 있는 주인이 갖다 놓고 안 풀러요. 차라리 예. 저 짐은 자세히 보니까 쓰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도 이사하고 많죠. 나서 그냥 싸놨어요, 저렇게. 네. 그래서 내가 저걸 딱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 이걸 세상에 알리면 이삿짐 센터가 망하겠구나. 왜냐면 네. 400만 원 받을 걸 170만 원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230만 원은 결국은 공중에 뜬 거죠. 예. 그게 저 투명 박스로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시고 나서 그 저런 박스를 구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2, 30개 사놨다가 모조리 집어넣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저걸 옮기는 건 용달차가 와도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잠깐 돈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다리차가 안 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은 이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저 박스를 사셨다가 이사 가서도 어느 한쪽 구석에 저렇게 싸놓으면 짐이 확 줄어들고 집을 줄여가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미관상 보긴 좋지 않은데요. 아니 요즘은 네. 아파트를 줄여가서 돈을 줄인다는 거에 오히려 제가 그 반대로요. 이삿짐 나르는 그 170만 원어치를 보니까
고물로 팔아도 100만 원도 안 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삿짐은 굉장히 그 줄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내가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중고 에어컨을 타러 중고 가게 갔더니 우리가 모르는 그 중고 시장이 지금 물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앞 집을 늘려가는 것보다 짐을 줄이겠다 하는 게 강한지 중고 시장에 지금 가구가 100만 원짜리가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5만 원에. 예. 10만 원짜리 물건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을 가느니 중고 시장 가서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들이고 이사를 가느니 100만 원 가져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물건이 중고 시장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중고 시장에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보관 장소가 없어서 거의 헐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장롱이나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우리가 전자제품 모든 것을 새로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중고시장에 가시면 돈을 버는 거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이번에 이삿짐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림살이 중에서 쓸데없는 짐이 90%구나. 예. 쓸만한 짐은 10%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포장이사가 워낙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얀 박스를 이용해서 네. 직접 내가 짐을 쌓고 또 이제 이사하고 나서 푼다면은 그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절반 가까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꿀팁을 주셨고요. 네. 사실 이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풀 때는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와서 포장이사라고 다 도와주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는 내가 이제 손쓰기 편한 곳에, 닫기 편한 곳에, 필요한 곳에 물건을 네. 놔둬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가 정리하니까 그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흰 박스를 이용해서 이삿짐 정리를 직접 해보는 것도 훨씬 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근데 거죠. 필요 없는 거는요. 포장이사 맡기지 마시고 저는 투명 박스를 갖다가 싸실 때 금방 안 쓸 것 같으면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가서도 그 오픈되는 건 3분의 1만 열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는 자세히 보면 별로 쓸 것도 아니면서 짐을 지고 다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최문섭 서울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